사이다 무비튼. 결혼 후 시댁에서 동거를 하게 된 나는 아주 당연한 듯이 시댁의 온갖 집안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게 됐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른바 갑질을 하며 점점 나를 괴롭혔고, 남편은 당하기만 하는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뒷짐지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날로 심해지는 시부모님의 갑질에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가세하기 시작했고,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산지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저금까지 네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라면서 전부 강취해갔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마저 수중에 없었다.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날 수 없었고, 폭력을 당하면서 생긴 상처,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은폐 공작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싶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놓은 것처럼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친정 부모님도 어려서부터 나를 학대했었기 때문에 내 운명은 결혼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려니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지냈다. 그저 무기력했을 뿐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나한테는 당연한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늘은 뺨만 맞고 지나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오늘은 좀 살살 때려준 것 같아 라면서 폭력의 강도가 약하다고 느끼는 날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었다. 그만큼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나에 대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시동생이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모르는 척했다. 어쩔 때는 내가 내다버린 쓰레기 봉투를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 내가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 뒤에 서 있을 때가 있어서 조금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다. 그때는 매일 시동생 것까지 도시락 3개씩 쌌었는데 항상 깨끗하게 도시락을 비웠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 생활이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은 집에 나하고 시동생 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자기 방으로 좀 오라고 했다. 사실 시동생하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혔지만, 시동생은 평소 나한테 폭력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경계심 같은 건 생기지 않았다. 내가 시동생 방에 들어가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쑥 봉투를 내밀었다. 어? 이게 뭐예요? 봉투는 꽤 두꺼웠고 나한테 이걸 극비리 배달이라도 시키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봉해지지도 않은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뜻밖에도 엄청난 액수로 보이는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다. 돈을 보고 놀란 나는 너무 당황해서 봉투를 바로 시동생한테 돌려줬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걸 나한테 다시 돌려줬고 절대 안 받으려고 했다. 나는 거부하고 시동생은 밀어붙이고 옥신각신하다가 용기를 내서 시동생한테 "왜 이래요?" 라고 묻자 "지금까지 먹은 도시락값" 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시동생한테 매일 도시락을 싸줬고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도시락이 이렇게 비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갈수록 더 이해가 안 됐다. 도시락은 어머님 아버님 주신 돈으로 싼 거니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대체 이런 거금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때 시동생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였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정말 의문이었다. 형수한테 언젠가는 돈으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1년 전부터 주말에 알바해서 모은 거예요. 돌려줘? 시동생이 나한테 돈을 빌렸던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대체 나한테 뭘 돌려줄 게 있다는 거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멍하니 시동생을 쳐다보자 형수가 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도시락값에 불과하니까 따지면 더 많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동생은 내가 당하고 있는 폭력은 정상적인 게 아니며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럼 이 집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건가 싶었고 마음이 크게 동요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
나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한테 이런 큰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돌려주려고 하자 그럼 형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평생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시동생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할 때가 아니야. 시동생 말대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평생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시동생도 다시는 나를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몰라. 지옥에서 평생은 싫어.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시동생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이 큰 돈을 내가 받아도 돼요? 라고 물었다.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망쳐요.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지금 당장 이 돈 전부 다 가지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시댁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위로받은 기분이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펑펑 흘러나왔다. 이렇게 큰 소리로 펑펑 울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 아닐까 싶었다. 시동생은 내가 실컷 우는 동안 그저 옆에서 말없이 지켜만 봤다. 내가 다 울고 평정심을 되찾자 시동생은 이번엔 다른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다. 이건 또 뭐예요? 봉투 안에는 내가 버렸던 병원 진단서와 시동생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내 몸의 멍자국 등 증거사진이 담긴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이건 형수가 버린 거 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수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거 촬영한 것도 있고 사진도 있으니까 증거는 충분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끔 시동생이 내 뒤에 서 있었던 이유, 내가 맞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했던 이유가 무언지 알 것 같았다. 부끄럽지만 내가 나섰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수를 여기서 도망치게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서 나가세요. 지금까지 죄송했어요. 도시락 정말 맛있었고요. 처음으로 시동생한테서 맛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솟았지만 얼른 눈물을 훔쳐냈다. 그리고 나는 즉시 시동생이 준비해놓은 배낭에 증거품과 일용품 등을 넣고 시댁에서 나왔고 시동생이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다. 그 변호사는 시동생 친구의 누나라는데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자 동생 친구의 형수일인데 어떻게 남의 일이겠냐며 친척 돕는 기분으로 임할 거니까 다른 의뢰와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시동생한테 구원받은 느낌이었다. 그 후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데 성공. 시부모와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간 걸 알고 격노했지만 나는 이미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긴 후였고 훌륭한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시부모와 남편은 내가 집에서 안 보이자 열받아서 난리가 났었다는데 평소에 나를 봐도 못 본 척하던 시동생이 내 탈출을 도왔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고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근처에 있을 거라면서 집 근처만 이잡듯이 뒤졌다고 한다. 혹시 어쩌면 시동생은 이런 것까지 모두 계산해뒀는지도 모르겠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저 평범한 수준의 경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위자료를 갚고 난 후 통장 잔고가 완전히 텅텅 비었다. 또 시동생이 수면하에서 열심히 공작 활동을 벌이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시부모와 남편이 했던 무자비한 짓들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 세 사람한테는 매일같이 폭행을 당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면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고 아픈 데는 없냐고 걱정을 해줬던 것도 어쩜 시동생 덕이었을까? 아무튼 세 사람은 동네에서 고립됐고 지금은 시댁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남편 직장에도 같은 소문이 퍼져서 아내를 노예 취급한 사람으로 특히 여사원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는데 결국 회사에서 못 버티고 사표를 쓰고 나왔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고 한다. 시댁에서 나온 후 시동생하고도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단 마음에 변호사님께 물어서 시동생 번호를 알아뒀다. 또 현재 시댁이 어떻게 됐는지도 변호사님이 알려주셨다. 내가 나온 후 시동생도 집에서 독립을 했고 그 후 전 시부모와 남편은 돈이 없어서 월세도 못 내는 처지에서 지금은 공원을 전전하는 홈리스가 됐다고 한다. 그거야말로 천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다. 아직은 시동생 덕분에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지내고 있지만
하루빨리 생활터전을 자리 잡은 후 반드시 시동생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